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시는 이 문화재단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문화재단 컨텐츠는 좀 많이 올린 편이에요. 왜냐면 문화재단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미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백지 상태, 그냥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드는데 굉장히 그 패러다임을 잘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논술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역시 충분히 갖고 계시다. 이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경합 과정에서 다른 분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업로드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재단의 그 패러다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좀 공지를 드릴까 합니다.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이번 채용에 내가 정규직으로 지원을 했다. 자, 여러 가지 그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많은 딜레마가 뭐냐면 제가 전문가가 많다고 했죠. 실제로 그 연령이 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40살이다. 공공기관에서 정말 40살에 그 40살의 사람을 뽑겠느냐? 예, 뽑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딜레마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많다. 당연히 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력이 없다. 당연히 뽑습니다. 왜냐면 A 문화재단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A 문화재단의 경력이 없다라고 해서 큰 감점과 그래서 논술을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것도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면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논술을 잘 본 분이 또 합격을 하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합격을 하는 분들 꽤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경력이 없다고 해서 이분이 어떤 그 페널티를 받긴 받죠. 가산점을 못 받으면 페널티죠.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논술의 그 배점 자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잘 쓰시면 됩니다. 논술 문제에서 잘 쓰시고 그리고 면접 가셔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으면은 충분히 준비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우의 영역이죠.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인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문화재단 이건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 포괄적인 주제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그 갑의 영역, 그러니까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그리고 이 재단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는 있어요. 일단은 산하기관은 맞습니다. 산하기관이면서 동시에 독립적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하기관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상급 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A라고 하는 재단은 B, C의 산하기관이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상급 기관이 독립기관의 어떤 영역을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거나 아니면 결정에 대해서 번복시킨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라고 하는 사원을 채용을 했으면 이 채용에 대해서 상급기관에게 알리는 그 공지의 영역이지 허락을 받고 이것을 어떤 허락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시험은 보통이 어떠냐면 자, 채용을 했어요.
1차가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 저기 필기를 보고, 필기를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날 봤으면 월요일날 바로 나와요. 월요일날 바로 그 면접의 일정이 나옵니다. 이 형식을 봤을 때는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임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산하기관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 이 두 가지의 성격이 같이 있는 기관이에요. 문화재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단은 아주 포괄적인 내용에서의 그 주제를 다루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 영역에서 이 A라고 하는 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주로 진행해 왔고, 그리고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위기이고, 어떤 부분이 결핍되어 있느냐를 읽으면 굉장히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이제 신규 재단이 있다고 합시다. 이 신규 재단은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면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합의가 돼 있진, 이게 또 부족할 것이고, 위기라고 한다는 건 지금 뭐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대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는 거는 온라인 컨텐츠라든지 공연 자료라든지 이런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향, 목표의 영역에서 발굴, 조사, 그리고 이 저변, 확대, 이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석하게 되면 이번 논술 문제에서 어떤 영역을 해결할 것인지가 나오겠죠. 자, 이게 무엇의 영역입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홈페이지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뉴스에서 노출된 사항도 좀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재단을 준비하면 당연히 이 재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논술의 영역이기도 한 동시에 면접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재단을 준비하는 분들은 홈페이지와 뉴스를 좀 탈탈 털으셔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고 논술을 준비하거나 면접을 준비하거나 채용을 준비한다. 어불성설이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의 영역을 충족했다. 자, 그 다음은 뭐죠? 내 역량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역량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의 영역이 바로 논술의 영역이고 이쪽의 영역이 바로 면접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조직,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수월해요. 왜 수월하냐면 논술 준비를 착실하게 하신 분은 면접의 영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준비하는 것이므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의 영역, 인성의 영역은 결국 면접에서 해결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문제로 낼지를 따지자면 논술의 영역, 면접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로 따지면은 대략 논술과 면접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준비하시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홈페이지와 뉴스를 통해서 어떤 영역이 이 재단이 가장 필요로 하고 무엇을 어떤 인재를 채용할 것인지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재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특정 재단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논술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논술 문제를 대비할 때는 당연히 이 영역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종횡 대비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이 재단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재단, 그리고 B라고 하는 재단이 있고 C라고 하는 재단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재단은 이쪽 문화재단입니다. 멀리 두고 하지 마세요. 인근문화재단, 유사문화재단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재단은 C라고 하는 재단에 비해서 부족한 게 나와요. 부족한 요소겠죠. 그리고 B라고 하는 재단보다 A라고 하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이라든지 어떤 자원을 더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일단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충남 대전이기 때문에 이쪽의 영역에서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채용을 뭐 공주문화재단이 이번에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주문화재단은 대전문화재단이라든지 청주문화재단보다 어떤 자원을 더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역사적인 고유성 그리고 콘텐츠 등등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원만큼은 전국 어느 재단에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생이다 보니까 새로 생겼다 보니 C 재단보다는 온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하고 행사를 진행해 본 경험도 부족할 뿐더러 그리고 다양한 어떤 자원들의 업데이트 내용의 업데이트 그리고 그 이런 역량에 대한 발굴 조사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마인드맵 같은 거 아시잖아요. 이것을 큰 종이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작은 종이를 준비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종회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완전히 독립기관 그러니까 갇혀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지역의 그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예술가들과 같이 교류를 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벤치마킹 할 만한 D라고 하는 기관은 어떤 장점이 있으며 E라고 하는 기관은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든지 인근 문화재단은 무엇이 가장 잘 돼 있다 그럼 그거라든지 아니면 유사한 기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등등을 종횡 그러니까 이건 횡이죠. 그리고 이 기관보다 훨씬 지금 역사적으로나 역량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난 기관이 있다라는 등. 자, 종과 횡으로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문화재단이 어떤 역량이 부족하고 어떤 역량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논술에서 출제되기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며 동시에 면접이라든지 뭐 임원 면접, 실무 면접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 면접의 영역에서 굉장히 자기의 역량을 드러낼 만한 내용을 같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에 나올 만한 출제될 만한 문제를 분석하는 동시에 면접의 영역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준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문화재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제가 조언드리는 게 바로 이 재단,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그 재단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부족한 건 무엇이고 지금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서 논술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지, 어떤 그 외부에서 뭐 돌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새로 시작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익숙한 영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무엇이 포함되냐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분의 역량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지를 추가시킨다면 이건 면접의 준비가 맞습니다. 물론 논술에서는요, 이게 주관적이거나 아니면은 한쪽에 편협돼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제외시키고, 역량 자체는 면접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만 쓸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쓴다면 그건 면접에서 충분히 드러내시고, 논술에서만큼은 이 재단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그 퀄리티,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시작해야만 그 문화재단의 논술, 문화재단의 채용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내용들을 꼭 숙지해 주시고, 이 자체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하면 메인 스토리로 활용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그 여러 가지 그 전형의 단계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이 외에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준비하신다면은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좀 강조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홈페이지와 뉴스, 지금 시작할 그 채용을 준비하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와 뉴스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두 번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재단이 종과 횡으로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재단에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고, 여기에서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하는 게 수월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재단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니 이걸 준비하는 분들은 꼭 이걸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